이제 민주노조 운동의 정치화와 사회화인데, 정치화는 당연히 계급 정치화겠죠. 그 다음에 사회화는 사회적 헤게모니를 위한 사회화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두 분 동지가 발제문을 쓰셨는데, 눈에 들어오는 것만 좀 정리를 좀 했고요. 그 내용 속에서 몇 가지 의견을 좀 드리면, 일단은 김창호 동지가 쓴 것 중에 이제 시민운동 세력을 총결집시킨 조직 형태, 이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시민운동 세력이 민주화 투쟁 속에서는 진보적 역할을 나름대로 했다고 평가가 되지만, 제도적 민주화 이후에는 사실 자본과 권력의 하위 범주로 편제가 되고, 그걸도 그렇게 전환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시민운동 세력은 사실상 노동자 민중진흥이 어느 정도 사회적 헤게모니를 행사할 수 있을 때, 그때 타의적으로 연대 세력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의 노조를 말씀하셨는데, 저도 예전에 민주노총을 하나의 노조, 그래서 전국 민주노조를 한번 해보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현실화 되려면 아까 여러 동지들이 많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본부가 강화돼야죠. 그리고 지역본부가 사실 노동운동의 중심이 될 때 지역 산별이 가능하고, 그럼 그게 사실 큰 하나의 노조가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신재길 정책위원 동지 내용 중에 예전에 우리가 전노협 정신을 사실 우리가 상실했죠, 이후에. 근데 이제 민주노총을 대공장 노조 중심으로 만들다 보니까 사실 전노협이 그 건설 과정에서 전노협 정신이 사라지고, 그 다음에 사실 조직적 발전을 못한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도 여전히 그 전노협의 역사를 지역운동 차원에서 새롭게 재발굴해서 지역사람들의 모태로 좀 만들어 보는 게 어떻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정신과 지향성은 여전히 우리가 새롭게 연구하고 조직운동으로 발전시키는 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민주노조 운동 이제 30년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87년 이제 민주항쟁 이후에 대통령 직선제가 정치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민주화 투쟁의 장이 이제 열렸고, 그 다음에 이어서 7, 8, 9 노동자 대투쟁을 통해서 민주노조들이 이제 설립이 되고, 권리와 몫을 찾기 위한 투쟁을 시작했습니다. 그런 큰 투쟁들의 결과로서 이제 95년도 민주노총이 설립이 되고, 그 다음에 노동법 개정 투쟁을 전개하고, 그런 동력을 미천 삼아서 노동자 정치 설과의 결과로서 민주노동당을 이제 창당했습니다. 이게 저는 지난 30년 민주노조 운동이 이룩한 계급 투쟁의 역사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과거의 그런 민주노조 운동은 기업별 현장 조직을 중심으로 현장 권력을 쟁취하는 거였죠. 사업장 내에서의 현장 권력을 말하는 거고,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정치 세력화를 도모하고 노동 해방의 꿈을 꿨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되면서 노동이 유연화되고 공공분 사유화를 통해서 자본의 시장이 엄청나게 확대 강화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착취도 고도화되고 자본의 이윤은 확장되고, 그리고 그들의 힘도 마찬가지로 커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97년 IMF 때 결정적으로 이제 김대중 정권이 노동 유연화를 위한 정리해고제, 그 다음에 그 파견제, 그리고 공기업 민영화를 통해서 사실 신자유주의를 본격화하였습니다. 그 이후부터 이제 노동자는 이제 분리 위계화되고 불안정 노동이 확산되기 시작했고, 사실 노동자 정치 세력화를 위한 그 민주노동당은 사실 그런 것들을 정책으로 도파하지 못하고 의회주의에 갇혀버렸죠. 그래서 노동자 대중투쟁과 같이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민주노동당은 정파 태권주의와 분열주의를 10년 만에 해산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노동해방의 그런 어떤 그림은 이제 수렁에 빠진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업별 현장 조직 중심의 과거의 민주노조 운동이 민주노동당의 의회주의 정치운동이 실패가 됨으로 인해 가지고 정책 전망을 사실 상실했습니다. 그래서 전투적 조합주의를 거쳐서 지금은 계속 조합주의로 후퇴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과정에서 이제 그 현장 권력도 하나하나 뺏기게 되고 또 현장 조직들도 없어지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놓여 있는 게 우리 현재 민주노조 운동의 현실이다. 그래서 87년 민주화 체제와 함께 민주노조 운동도 사실 한 시대를 마감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새로운 민주노조 운동을 시작해야 되는데 과연 출발점이 어딜까, 이걸 고민을 좀 해보면, 현재 어쨌든 노동 현장은 복잡다단하게 분할되어 있어요. 차별도 크고 양극화되어 있고요. 그래서 사실 농자 계급을 변경시키기가 되게 어려운 조건이고 농자의 힘도 매우 약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기업별 노조로는 도저히 개별 자본조차 이제 상대를 못하게 돼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농자들은 이제 산별 노조도 이제 형태를 전환하고 있죠. 지금도 계속되고 있지만,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 현장 조직 운동도 여기에 발맞추어서 산업별 그리고 부문별 그다음에 지역별 현장 조직 운동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 그게 저는 출발점이다, 조직적 출발점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이런 어떤 조직 운동을 통해서 자본가의 투쟁 전선을 다양하게 규모 있게 이렇게 형성을 해 나가면서 자본을 납득하는 투쟁을 전개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과거에 이제 우리 전투적 조합주의가 정치운동의 실패로 이제 정책 전망 후퇴로 인해서 이제 정점을 찍고 이제 몰락의 길을 걷게 됐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게 정책 전망이 없다는 건 결국은 더 이상 이 운동을 지속할 수 있는, 끌어갈 수 있는 그런 전망이 상실했다는 거죠. 정책 전망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정책 전망을 다시 되살려서 민주노조 운동과 하나로 합치시킬 때, 그때 우리는 지속 가능하고 발전적인 민주노조 운동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게 바로 자본의 정치를 대체하는 농자 민중의 정치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랬을 때만이 과거의 민주노조 운동은 전투적 조합주의를 넘어서 농자 민중의 정치로 나갈 수 있다. 그래서 체제 변혁이 가능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민주노조 운동이 더 이상 노동운동의 부분 운동으로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지금 자본운동으로 인해서 직간접적으로 다양한 민중투쟁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담아내지 못하거나 주도하지 못하면 노동운동은 부운동을 면치 못할 거라 봅니다. 지금 현재 노동운동과는 무관하게 생태운동, 그 다음에 여성운동, 소자운동, 정부운동이 다양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노동운동은 그걸 바라보기만 해요. 구경꾼 역할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민주노조 운동이 대자본 투쟁의 중심에 서 있지만 민주노조 운동이 부분운동으로 안주할 경우에는 지금 현재 위기를 극복하지 못한다. 그래서 민주노조 운동은 다양하게 일어나는 민중투쟁에 참여하고 거기에서 어떤 역할을 하면서 그 운동마저도 주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태가 돼야 되는데, 그게 저는 민주노조 운동이 사회화된다. 그 사회가 바로 사회적 해결 본의를 갖기 위한 그런 노력이라 봅니다. 이것이 같이 돼야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별 현장 조직이 산업별, 부문별, 지역별 현장 권력으로 새롭게 태어나고, 그런 운동들이 다양한 민중투쟁에 개입해서 사회화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는 새로운 정책 전망과 새로운 어떤
계급투쟁을 시작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조직적 체계를 새로운 민주노조 운동이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조직이 필요한데 어떤 조직을 건설할 거냐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건설할 조직은 대중적이고 그 다음에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전국 조직과 지역 조직을 연망주의적으로 건설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고, 현재 좌파 진영 고립 분산되어 있는데 이 좌파 진영의 상전 연령을 하나로 이 조직으로 몰아가야 된다, 모아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대중운동이 뭐 따로 있고 정치운동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봅니다. 대중운동이 곧 정치운동이 되어야 되고 정치운동이 곧 대중운동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좌파 진영의 전국 조직과 지역 조직을 교차해가면서 연계해서 건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좌파 진영의 모든 정치 조직, 현장 조직, 노동단체, 사회단체를 연방주의적으로 모이고 다양한 변혁 활동을 통해서 그 조직 수준을 점차 높여나가는 것이 우리의 출발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하고, 저는 이제 한번 사회 대전환을 위한 민중회의를 한번 구성해서 이 민중회의를 통해서 전국과 지역에서 자본에 대항하고 대처하는 모든 활동들을 좀 규모 있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두 가지인데요. 그러면 이런 조직 건설의 추동력을 어디에서 얻을 건가, 이게 문제인데, 저는 일단은 좌파 진영의 단계는 정책 단계를 우선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정책 단계를 누가 최초로 도모할 것인가를 판단해 볼 때, 현재는 제가 보니까 노동당과 변혁당이라고 봅니다. 노동당은 두 당 모두 이제 대중적이고 변혁적인 정치 운동을 추구하고 사회주의 대중정당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많은 내용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정당은 상당히 상호 보완적일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어쨌든 노동당이 제도적 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변혁당이 그런 틀을 최대한 활용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지금 현재 민주노조 운동과 정치운동을 주도하는 대표적인 조직이라고 하면 변혁당이나 노동당이나 그다음 경영전선 이렇게 크게 분류할 수 있는데, 이 조직들이 그렇게 좀 출발하면 대중적인 추진력을 만들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들고요. 그 다음에 내년에 이제 대선인데, 그 대선은 사실 그 전에 상당한 대중투쟁이 전제되지 않으면 거의 힘들다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운 집행부가, 민주노총 집행부가 어쨌든 대선을 앞두고 상당한 총파업을 하는 걸 공약으로 삼았어요. 그래서 그 총파업을 최대한 우리가 힘을 모아서 농자 대중투쟁으로, 농자 민중의 대중투쟁으로 좀 가져가는 게 좋겠다. 그래서 그 투쟁을 통해서 이제 정책 파괴구를 내면서 그 대선에 규모 있는 그 정치화를 통해서 새로운 사회를 모색하는 그런 어떤 정치 세력을 거듭나면 좋겠다는 생각이 고요. 어쨌든 민주노총 총파업이 사회 대전환을 위한 대중들을 조직하면서 모든 곳에서 모든 투쟁을 발생시키는 대중 정치등의 불쏘시개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함께 두드리며 함께 열리자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